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정정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됐는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원 투표에서도 야경원 후보를 이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준석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는 졌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37.4% 얻었고 나경원 후보는 40.9%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료가 나중에 정식으로 제대로 된 자료가 나오기 전에 최초 자료가 나왔는데 그때 워낙 시간이 급해서 그놈을 보고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그러나 대표가 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인터넷판에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주간조선에 기고한 글이 실렸습니다. 참모도 사무실도 없이 판 뒤집었다. 이준석 동네 후배가 밝힌 영업기밀이라는 제목의 아주 흥미있고 주목되는 글이었습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디지털 유목민적 기질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목민 하면은 통상 몽골 유목민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저는 조선일보 기자 시절인 1998년도 밀레니엄맨 징기스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이후에 유목민 이야기, CEO 징기스칸, 결단의 리더 쿠빌라이, 우마드, 여기서 우마드라는 건 우먼 노마드, 여성 유목민을 얘기한 겁니다. 등 그 몽골 유목민과 그들이 세계를 제패했을 당시의 지도자 징기스칸 등에 관한 책을 썼었습니다. 이 책 8권을 관통한 일관된 골자는 오늘날은 아날로그와 대비되는 디지털 세상인데 그 원형태, 디지털 세상의 원형태는 800년 전 세계를 제패한 몽골 유목민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몽골 유목민은 잘 아시다시피 동물과 동물에서 나오는 유제품을 먹고 삽니다. 쌀과 채소처럼 식물을 주된 식량으로 삼는 이 농경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식물을 기르는 농경민들은 한 곳에 정착하면서 소위 농사를 지으며 삽니다. 유목민은 목축을 합니다. 동물이 풀을 다 뜯어먹으면 한 초지에서 다른 초지를 찾아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떠드는 삶, 이것이 유목민들의 숙명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화롭게 관광하며 옮겨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영하 수십 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하고 물이 절대 부족한, 그래서 혹독하고 척박한 환경, 거기에다가 적들과 늑대들이 번뜩이며 놀리는 상황 속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그들은 늘 긴장감을 갖고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그리고 그 옆을 보는 수평적 사고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와든 협력하고는 개방적 체질이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강인한 결속력을 다지며 살아왔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이동하고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속도를 중시하고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간소화와 정보 공유하고 소통이 체질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유목문명의 속절없이 무너진 문명은 농경 문명인데요. 그건 위아래를 보는 수직적 사고와 폐쇄 사회 그리고 칸막이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속도보다는 땅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사회였습니다. 잘 아시는 만리장성은 유목문명과 농경문명을 나누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즉 목축이 가능한 지역과 농사가 가능한 지역을 가르는 생태 분계선이었습니다. 이게 800년을 훌쩍 건너뛰어 오늘에 이르면 디지털 문명과 아날로그 문명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했었습니다. 기마 유목민이 말을 타던 기마 유목민이 기술 발전 덕택에 디지털 유목민으로 진화했다는 컨셉입니다. 물론 컨셉이 그렇다는 것이지 인종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몽골인들이 그렇게 발전했다는 건 아닙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것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교회에 있는 한 비문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이 글귀는 유목민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절묘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제가 책에서 한국인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성을 쌓는 자는 할 때 성은 농경 정착 문명의 폐쇄성의 상징이고 이동은 유목 문명의 상징입니다. 한 군데 머무르지 않는 이 글귀는 지금도 디지털 문명 사회에서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런 해석이 상상 이상의 반항을 일으키면서 여기저기 강연에 불려다녔고,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김재섭 위원장의 글 곳곳에서 그걸 읽다 보면 아하, 이준석 대표는 유목민 체질을 굉장히 많이 타고났구나 걸 느끼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섭 위원장이 그리 의식하고 쓴 글은 아니었을 겁니다만은 유목민에 대한 책을 쏘고 공부를 해온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이라는 개념으로 이준석 대표를 이해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그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김재섭 위원장은 먼저 이준석 현상을 분석하면서 누군가는 그가 던진 공정과 젠더의 문제에 우리 사회가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의 빼어난 인지도와 뛰어난 토론 기술 때문에, 또는 혹자는 기성전체에 대한 반감과 세대교체에 대한 국민 열망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분석들이 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분석들은 이준석이라는 개인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안고 없는 찐빵이다 라고 세간의 분석을 비판했습니다. 거대 담론식 분명만으로는 이준석 현상을 이해할 수 없으며 디지털 관점에서 아주 디테일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재섭 위원장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그런 디테일적 관점이 필요한지는 각자 판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준석 대표의 행동 양식, 행동 스타일,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는 참모를 두지 않았고 사무실도 없었으며 그 흔한 홍보 문자조차 보내지 않았다. 그는 오직 방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옮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유목민에게 간소화, 단순화,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경량화는 필수적입니다. 옮겨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기간에 그 플랫폼은 오세훈이 유세차했다. 서울시장 선거 때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온라인 당원 공개 모집 또는 공개 청원, 후원금 모집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지지자들 참여와 결집을 이끌었다. 이준석 대표가 그랬다는 얘기죠. 이준석 대표의 이런 선거운동 방식은 유목민의 간소화, 경량화 전략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덕택에 이준석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거운동에 쓴 비용이 고작 3천만 원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원 후원금을 모았는데 3천만 원을 쓰고 나서 1억 2천만 원이 남아 당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통상 당원 선거인단인데 거기에다 문자 발송을 한 번 할 때마다 2천만 원, 3천만 원 든다고 하니까 이준석 후보는 정말 가성비 높은 사상 최고의 최소 비용으로 선거를 했다는 그런 기록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에 매일 출근 첫날에 지하철을 이용하고 공유자동차 따릉이를 몰고 국회 본관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보도가 됐습니다. 노타이에다가 캐주얼 복장에 백팩을 맨 모습은 디지털 유목민 이준석을 상징하는 것 같은 사진입니다. 김재섭 위원장은 다시 이준석은 게시글에 절대 제목을 달지 않는다. 제목 따지 않는 글. 그리고 대부분의 글이 대단히 짧고 명료하다. 글에는 문제의식을 온전히 담을 뿐 부차적인 설명을 극도로 안 한다. 제목을 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글이 유연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그가 설정한 정책 의자는 빠르게 공론화된다. 이거는 유목민의 속도 중심 사고를 반영합니다. 유목민들은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서 이제 다 초지가 이제 확립화가 되면 다른 치즈로 옮겨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빨리 가야 됩니다. 또 적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서도 빨라야 되고 적의 기습 공격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도 빨라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속도를 신앙처럼 숭배했던 사람들이 유목민입니다. 자, 속도를 올리려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 속도,
수천 명, 수만 명이 가는 집단 속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모든 걸 간소화하고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경량화하고 단순화하는 건 필수적입니다. 간소화와 경량화와 단순화는 속도 숭배의 산물인 겁니다. 몽골인들은 길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빠오라고 불립니다. 이게 집입니다. 몽골인들의 주고. 이 계는 삽시간에 짓고 삽시간에 철거할수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례는 속도를 중시하고 간소화하고 단순화하고 경량화하는 유목민들의 마인드가 녹아들어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김재섭 위원장은 이준석이 얼마나 속도 마인드가 체질화되어 있는지를 아주 실감나게 그 현장을 상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모 언론사에서 진행한 당 대표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준석이 1등이라는 결과가 처음으로 공표가 됐다. 그러자 이준석은 밥을 먹다가 태블릿을 꺼내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곧바로 이슈링크에 접속을 했다. 이슈링크라는 건 뉴스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시간대별로 가장 인기 있는 태그나 게시글이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자, 그걸 보더니 당연히 거기서 보니까 모든 커뮤니티에서 이준석이라는 키워드가 1위를 했습니다. 1등을 했으니까. 갑자기. 이준석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기의 짧은 논평을 하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컴퓨터는 곧장 들끓기 시작했다. 지지율 1위 발표 후 온라인에서 한 작업, 즉 이준석의 게시글은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재상산되고 아주 한참 동안이나 이준석 관련 글과 태그는 1위를 지켰다. 이어 주요 언론사에서 이준석에 대한 논평을 기사화하기 시작을 했다. 그 상태는 다시 선순환을 일으켜 온라인 공간에서 이준석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대시켰고 그것은 이어지는 여론조사의 결과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여론조사 계속 1등을 하고 있었다입니다. 이 얼마나 가공할 속도입니까? 김재섭 위원장은 또 정치활동의 기반이 소셜미디어로 옮겨진 것은 하루 이틀째가 아니다. 요즘 정치인들 절대 다수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런 정치인 중에서 조직화된 지지자 그룹을 확보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강한 팬덤이 형성되는 경우는 진보 진영은 덜어 있는지 모르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처음이다. 이건 이준석 대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지만 결속력과 호응도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절대 우위에 있는 정보 공유와 소통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온라인 공간에서 가장 활동적인 20대, 30대가 그 팬덤의 주요 구성원이니까 그 공동체가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였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는 2030의 온라인 당원 개입이 쇄도하고 1억 이상의 후원금이 불과 3일 만에 마감됐으며 그래서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것이 이준석 팬덤, 이준석의 공보 공유와 소통 공동체에 움직였던 결과물입니다. 마치 만리장성을 향해 진격하는 몽골 기마군단을 연상케 하는 이 역동성과 기동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장은 코로나1 국면에서 오프라인 선거가 극도로 제한된 지금 이준석은 모든 시합을 홈그라운드에서 치운 것이다. 자기 그래. 이거는 이준석이 원하는 전장에서 이준석이 원하는 기술을 갖고 겨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도권은 누가 주게 되겠습니까? 이준석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장은 그가 가공할 파워의 이 소유 정보 공유와 소통 공동체를 어떻게 능란하게 활용했는지 이 비밀도 전합니다. 그는 온라인 공간에서 등장하는 각종 이슈들을 정치적 아젠다로 구체적으로 세련되게 만들어 놓는다. 이 아젠다를 공론화해서 다양한 오프라인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지지자들을 결집한다. 조간신문이나 석간신문에서 정치 현안을 살펴보고 온 뒤에 보도자료를 내고 자기네끼리 회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성정치인들과는 이슈에 대응하는 그 근본 메커니즘이 다르다. 거기 온라인 공간에서 나오는 이슈를 세련되게 만들어서 그런 거 갖고 퍼뜨리면서 지지자를 결집하는 거하고 신문을 보고서 참모들이 회의를 하고 거기서 보도자료를 하는 건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준석과 중진들은 어떤 사안을 경시할 거냐 중시할 거냐 먼저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의 논쟁으로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메커니즘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는 글 앞부분에서
이준석이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를 이끄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이끄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건 디지털 언어와 장비를 마치 특정 언어를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듯이 디지털 언어와 장비를 그렇게 이용하고 구사하는 80년대 중반 이후의 출생자들을 일컫습니다.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이준석 대표는 그런 점에서 정말로 진성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조인, 대기업 임원, 사회운동가, 기타 전문직 출신이 주류를 이끌는 기성 정치인들과는 정책 DNA가 다르다고 이 김재섭 위원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는 디지털 유목민의 DNA를 갖고 있고, 기성 정치인들은 아날로그 농경 정착민적 DNA를 가진 것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과 결합된 중진 캠프는 수직적 사고의 폐쇄만대인 농경민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을 겁니다. 800년 전 유목민과 농경민의 대결은 병력 숫자로 판가름 나지 않았습니다. 속도, 간소화, 단순화, 정보화, 소통, 공유, 결속력, 이런 데서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 영역에서 속도나 간소화나 이런 영역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던 유목민들은 병력은 절세 열대였지만 그 절대 우위 영역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당 1000, 일당 100, 일당 10,000의 전투력을 발휘했고, 그래서 거대하고 오래된 농경 문명들을 제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제압한 것은 국민의힘의 중진만이 아닙니다. 중진들이 성장하고 중진들이 배운 바로 그 여의도 정치의 거대한 장성을 허물기 시작한 겁니다. 성을 쌓는 자는 멸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비문은 이래서도 더 생각이 나는 대목입니다. 여의도 정치가 베끼어서 신개념 정치 시대가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을 여의도 정치의 시각이라든가 잣대로 평가하면 정말로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국민이 요즘에 당협위원회 이 젊은 사람들 입당 문의가 부쩍 들고, 인천시장에 있는 정치 아카데미에는 2030뿐만 아니라 고3생들까지 강연을 찾으러 들은다고 하니 확실히 이준석의 새 정치에 대한 호응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준석식 정치, 새로운 정치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유목민을 빗대서 이준석 대표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같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정치를 이해하고 앞으로도 이준석 대표의 정치를 예측하려면 이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